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4년도 제3회 전기기사 회로 및 제어공학에 대한 CBT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61번 문제 한번 보세요. 61번은 조금 이제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아로민 저항을 Y계선하여 단자 ABC에 비대칭 삼상전압을 가했다. A 단자의 중성점 N에 대한 전압은 얼마냐라고 했어요. 그렇고 VAB가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210V랍니다. 그 다음에 BC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하기를 90에 마이너스 하기를 제2의 180이에요. 그 다음에 VCA 값이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마이너스 120에 그 다음에 플러스 하기를 제2의 180이랍니다. 해놓고 회로도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다 R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 단자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C 단자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B 단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요 사이에 걸려 있는 게 VCA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요 사이에 걸려 있는 게 VBC. 요 사이에 걸려 있는 게 VAB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성점이에요. 그럼 요 A상과 N상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을 구하래요. 그럼 VAN을 구하래. 그럼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A 구해서 저항만 곱하시면 돼서 IA에다가 저항 R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IA를 찾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찾으셔야 되는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한데 루프법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VCA 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회로를 잡아. 그럼 여기에 흐른 전류를 I1이라고 하고요. 여기 B하고 C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 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거를 폐로 F라고 할게요. 여기에 흐른 전류 I2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1번 회로에서 폐루프 안에 전압의 합은 전압과의 합과 같다라는 걸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 1번 회로에서 전압 VCA는 I1이란 전류가 I과 R 두 개가 직렬로 걸려 있는 거니까 ER이지. 거기에 I1 흐른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는 I2도 흐르잖아요. 근데 이게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요거하고 반대 방향에서 마이너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R의 I2래. 그 다음에 요 회로 2번에서 VBC 전압은 I2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럼 R이 직렬이니까 둘이 더하면 2R이. 거기에 I2가 흐른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저항에는 I1이 흐르는데 반대 방향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기를 R의 I1. 그럼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순서대로 쓴다면 요거부터 쓰면 R의 I1. 마이너스 R의 I1. 그 다음 플러스 2R의 I2죠. 그래서 I1, I1, I2, I2 맞춰준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IA가 곧 I1하고 같은 거니까 I1을 구해주시는 거야. 그 I1을 구하는데 이제 행렬식을 이용해서 푼다. 밑줄. 분모 분자에다 짝대기 두 개를 각각 그립니다. 분모에는 I1, I2를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개수를. I1은 2R이. I2에 대한 개수는 마이너스 R이. 그 다음 이제 요 밑에 칸에다가 I1의 개수 마이너스 R이 있죠. I2의 개수는 2R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I1, I2 순서대로 개수 쓰시고요. I1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I1의 개수 대신에 이 상수를 갖다 놓습니다. 분자는. VCA. 그 다음에 VBC. 그 다음 I2는 그냥 개수 그대로 쓰는 거야.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2R. 그 다음 요걸 풀어준다. 그럼 밑줄. 행렬을 계산할 때는 오른쪽으로 대각선 곱하면 4i 제곱입니다.
왼쪽으로 대각선 곱하면 마이너스 말씀 곱하면 플러스잖아요. I 제곱인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I 제곱. 그래서 오른쪽 대각선 왼쪽 대각선 곱해서 빼는 겁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으로 대각선 곱하면 2R에 VCH. 왼쪽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R에 VBC인데 빼는 거니까 플러스 되겠네. 그럼 요거 둘이 빼면 3I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위에 남아있는 거 2R VCA 플러스 R에 VBC. 여기 R 하나 묶어갖고 요랑 약분돼 버리면 요렇게 남습니다. 3I분의 2의 VCA 플러스 R 약분됐으니까 VBC지. 요게 이제 I1 값이에요. 이 I1이 곧 뭐와 같은 거냐면 IA하고 같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I1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R을 통과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VAN은 I1에다가 I 곱하시면 돼. 그럼 여기다가 I 곱하면 요 약분돼 버리잖아요. 그럼 남는 게 3분의 2 VCA 플러스 VBC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거 VBC, VCA를 여기다 숫자를 넣어갖고 3으로 나눠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마이너스 110에 플러스 하기를 J에 60이 나옵니다. 이건 복수수고요. 여기 크기만 구하는 거니까 루트. 실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10의 제곱. 플러스 60의 제곱.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시면은 125V가 나옵니다. 그래서 125로 되어 있는 거 4번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문제는 1분 안에 이렇게 해석해서 푼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답으로 그냥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것도 출제되긴 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서 루프법을 사용해서 푸셔야 되고 또 행렬 계산하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 만만치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좀 본 적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2번 한번 보시면 돼요. 삼상회로에서 대칭분의 전압이 그래놓고 V0니까 영상분에 대한 전압을 준 겁니다. 마이너스 8 플러스 하기를 J의 3이래. V1 그랬으니까 정상분의 전압을 준 겁니다. 6 마이너스 J의 8 V2 역상분의 전압을 준 겁니다. 8 플러스 하기를 J의 12래요. 이었다. A상에 대한 전압은 어떻게 되냐? A상에 대한 전압 VA는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의 전압을 다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상분이나 역상분이 존재했다라는 얘기는 불평이 됐다는 얘기에서 불평이 됐을 때 A상에 대한 전압은 그냥 다 더해만 주시면 됩니다. 근데 더하는데 복소수 더하는 거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다 더하면 플러스 8, 마이너스 8은 없으니까 6만 남네. 그 다음에 허수는 허수끼리만 더하는 거야. 둘이 더하면 4죠? 여기 3 있으니까 7이네. 그래서 6 플러스 J에 7V 돼 있는 거 찍으시면 돼서 답 1번입니다. 근데 혹시나 뭐 비상에 대한 전압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더하는데 그냥 더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상분에 대한 A제곱을 곱하고요. 역상분에 대한 A라는 벡터 연산제를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만약에 C상에 대한 불평전압 구해라. 영상분은 공통이고요. 정상분 플러스 역상분을 더하는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B상하고 A가 반대로 들어가. A하고 A제곱. 그래서 뭐 공식 문제로도 나올 수도 있고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A상, B상, C상 다 외워두세요. 그래서 A상은 간단해. 그냥 대칭분을 다 더하기만 하는데 B상이나 C상일 때 여기 A제곱에 A에 A제곱. 벡터 연산자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T=0에서 0에서 스위치를 닫았대요. 그러니까 스위치 온시입니다. 온시에 T=0에서 0에서 전류가 얼마가 되겠느냐 물어본 거야.
그리고 회로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요게 이제 직류전압이 100V고요. 이게 스위치가 있고요. 저항을 얼마로 준 거냐면 1kΩ이라고 줬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콘덴서를 줬는데 1마이크로페럿으로 줬어. 그럼 스위치가 오픈되어 있으면 전원이 연결 안 되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데요. 스위치를 온 시키면 이게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IT. 그럼 이제 I과 C가 전류 흘러가는 게 하나니까 IC 직렬이잖아요. 그럼 IC 직렬이었을 때 스위치 온시 흐르는 전류 IT는 기본 공식이야. I분의 2에 스몰 2에 마이너스 IC분의 1의 T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스위치를 닫는 순간 T=0인 초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T에다 0 넣으면은요. 2의 영승은 1이잖아요. 그럼 남는 건 I분의 2만 남네. 그럼 이제 R이라는 것이 1. 1호니까 10의 3승. 직류전압은 100이네. 이제 1000분의 100이니까 0.1A가 흐르겠지. 그래서 이제 초기 전류 공식을 알고 있으면 바로 쓰시는 거고 아니면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1A 돼 있는 거 1번이에요. 됐고요. 그 다음에 65번. RAC 직렬 공진에서 그랬어요. RAC 직렬 공진이래. 그래서 R이 100Ω이란다. 그 다음에 L이 꼬로 314mHz래. 그 다음에 컨덴서 C 값이 얼마로 줬냐면 125.6이랍니다. 단위가 피코페라. 이때 첨예도 Q가 얼마냐 그랬어요. 그럼 직렬 공진 시 공진도를 구해라 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첨예도를 구해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나오면 선택도라고 나올 때도 있고. 다른 말로 나오면 직렬이니까 전압 확대율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D라고 하셔도 돼요. 공진도가 얼마냐, 첨예도가 얼마냐, 선택도가 얼마냐, 전압 확대율이 얼마냐 다 똑같은 겁니다. 직렬 공진 시 공진도, 선택도, 첨예도를 구해라 그러면 전압비예요. 전체 전압에 대해서 공진 시 L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나 되느냐. 전체 전압에 대해서 공진 시 C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나 되느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똑같습니다. 일단 직렬이니까 전류는 위아래서 작분돼서 남는 것만 쓰면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의 비야. A성분이면 XL 놓으시면 되고요.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 비야. 그래서 C성분이면 XC 놓으시면 된다. 근데 요거를 소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요. I분의 1에 루트 C분의 L로. 그래서 공식이 기본 5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압비로 나타내는 거 2개,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 비로 나타내는 거 2개, RAC 소자로 나타내는 거 1개, 총 5개요. 그럼 여기서는 RAC 줬으니까 여기다 넣으시라는 얘기야. 루트. 아이고. 이거로 R이 얼마로 줬냐면 100. 그 다음에 1 나누시고요. 루트. 밑줄. C값이 125.6 피코네. 125.6. 피코라는 얘기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그 다음에 A값이 314.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시면 얼마가 떨어지냐면 500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500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 몇 번에 있냐면 4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공식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5가지를 좀 연결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66번 한번 보시면요. 그림의 두 블록 선도가 등가인 경우 A의 요소의 전달 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R에 들어가서요. 전달 요소 나왔고 출력 나갔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S 플러스 1분의 3이랍니다. 그럼 밑에 있는 그림은 입력 R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직선으로 갔네요. 그냥 가서 여기 가압점에서 뭔가 하나 들어오네. 틀려. 여기 접점을 따가지고요.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여기가 전달요소 A가 들어가 있답니다. 여기가 플러스로 돼 있고 여기도 플러스. 그럼 이제 등가다라는 얘기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니까 전달함수를 같은 걸로 만드시면 돼. 여기에 전달함수 GS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S 플러스 3, 1분의 3이죠. 요거에 대한 전달함수 GS는 여기에 박스가 없으면 1이야. 그럼 1이 쭉 간다. A가 덧셈으로 들어오네. 그럼 이게 전달함수다. 요 두 개가 같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1 플러스 A 하고요. S 플러스 1분의 3하고 같으면 돼. 그럼 우리가 그걸 A 구하는 거니까 이 덧셈 건너가면 뺄셈 되네. 그럼 요걸 이제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되겠죠. S 플러스 1분의 3 빼기 2줄. 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1 써도 돼. 분모 분자 똑같으면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분모가 똑같으면 분자끼리 빼면 되지. S는 마이너스 S 쓰시고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2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에 가 있는. 그래서 위아래에 대한 뭐다. 전달함수에서 등가닥을 쓰면 서로 맞춰 네 거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70번. 그림의 블록 선도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해라 그랬는데요. 입력 R이 진행을 해서 가합점이 만났고요. 진행을 해서 전달 요소가 G1이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진행을 해서요. 가합점이 나왔고요. 진행을 해서 전달 요소가 2개 있네. 그게 뭘로 되어 있냐면 G2. 그 다음에 진행을 해서 G3를 만났네. 출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밑에서 되돌아가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거 돌아가는 부분이 마이너스로 부호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G4래요. 그 다음에 위에서 돌아오는 거 하나 있네. 근데 여기도 되돌아오는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오른쪽에. 그럼 여기는 이제 다 네모난 박스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박스가 없으면 여기 1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럼 블록 선도에 대한 전달함수 GS를 구해라 라고 하면요. 밑줄 1 마이너스 시그마 하기를 루트 2드 시그마 하기를 전향 경로 2득이야. 그럼 이제 답 찾기 시작하시는 건데 루프 이득은요. 피드백 되돌아가는 부분에서 폐회로를 잡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전달요소 다 곱하는 겁니다. 전향 경로 이득은 입력에서 출력으로 동의 진행 방향 갖는 전달요소를 구해서 다 곱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시그마는 다 더하는 겁니다. 그거 구해서. 그럼 밑줄 1 마이너스 기본이고요. 루프 이득은 피드백 되돌아가는 화살표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 되돌아가는 화살표 있죠? 여기 되돌아가는 화살표 있어요. 그럼 여기서 폐루프를 잡기 시작하는 거야. 오른쪽을 쭉 진행해서 이렇게 돕니다. 1번. 여기서 폐로 잡는 거야.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따라서 위로 돌 수 있네. 2번. 그래서 피드백이 2개 있는 겁니다. 그럼 1번 피드백은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안에 G1, G2, G4 있으니까 다 곱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단 마이너스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돌아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G2에다 G3에다 1이니까 1은 곱하나 마나니까 G2, G3네. 그럼 이제 피드백은 다 찾았고요. 전향 경로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입력 R에서
출력 C 오른쪽으로 돼 있는 화살표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럼 R에서 C가 갈 수 있는 건 직선 타고 가는 길밖에 없어. 요 두 개는 위아래는 거꾸로 가는 거니까 같은 방향이 아니어서 같은 방향에 되어 있는 화살표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세 개가 걸쳐져 있으니까 세 개 다 곱하시면 돼. G1, G2, G3.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몇 번에 가 있냐면 3번에 가 있습니다. 되셨고 그 다음에 71번 문제 한번 보시면 되겠네. 다음 외형파 전류에 대한 외형률이 얼마냐 그랬어요. 물어본 게 외형률입니다. 외형률은 이제 파형의 이그러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전류 I를 이렇게 줬어. 30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하기를 10에 코사인 하기를 3 오메가 T 플러스 하기를 5에 사인에 5 오메가 T. 그럼 일단은 함수가 하나가 아니고 세 개를 줬잖아요. 오메가 앞에 숫자 없으면 1. 기본파에 대한 전류 준 겁니다. 오메 앞에 3자 들어가면 상고조파라는 얘기야. 오메 앞에 5자 들어가면 주파수가 5배 된 거니까 5고조파입니다. 그럼 이제 전류가 이제 세 개 합성되어 있는 비정형파, 외형파가 파형이 이그러져 있는 거 비정형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조파가 포함이 되면 파형이 이그러지게끔 돼 있어요. 그때 외형률을 구하래요. 외형률 공식이 뭐냐면 기본파에 대한 시로값에 대해서 전 고조파에 대한 시로값을 나눠주시면 돼요. 전 고조파라는 얘기는 전체 고조파에 대한 시로값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기본파니까 I1이 기본파야. 그러니까 고조파는 배수가 되는 거니까 상고조파, 오고조파 있잖아요. 상고조파의 시로값 구하고요. 오고조파의 시로값 구해서 그냥 더하시면 안 되고 성분이 다르니까 상고조파에 대한 시로값 구해서 제곱, 오고조파에 대한 시로값 구해서 제곱, 더해서 루트입니다. 그럼 가다 이제 숫자만 넣으시면 돼. I1은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값이지. 루트 2로 나누면 시로값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가로 열고 I3도 10은 최대값이에요. 루트 2로 나누면 시로값이네. 그거 제곱 플러스 오고조파드로스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값이에요. 루트 2로 나누면 시로값이지. 그거 제곱. 그래서 계산기로 이거 띵띵 눌러보시면 0.373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위아래 어차피 루트 2는 같이 들어가니까 약분돼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최대값을 그냥 쓰셔도 상관없어. 나눗셈을 할 때는.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근데 이제 정석대로 한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4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파에 대한 시로값으로 전체 고조파에 대한 시로값을 구해서 나눠주시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72번 보시면 다음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의 역변환을 구하래요. 그럼 전류를 줬는데 S, 라플라스 변환식으로 줬어요. 미줄. 가로 열고 S 플러스 1. 가로 닫고 S 플러스 2. 분의 2S 플러스 3이랍니다. 역변환하라는 얘기는 S를 T로 돌리라는 얘기, T 구하라는 얘기, T 함수 구하라는 게요. 그럼 역변환할 때는요, 분모가 이렇게 곱으로 돼 있으면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합으로 바꾸셔야 돼서 쪼개는 겁니다. 분모를 S 플러스 1 플러스 S 플러스 2 따로따로 이제 합으로 바꿔. 그러니까 분자에다 얼마를 놔야 이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미지수 AB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 찾는 방법만 아시면 돼. A 값을 구해라 그러면요. 주어져 있는 라플라스 변환식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밑에 거를 무조건 곱해. 그럼 S 플러스 1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S에다가 얼마를 넣어주시면 되냐면요. 요 곱셈된 게 0 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면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요게 주어진 IS인데 여기다 S 플러스 1을 곱하래. 그럼 곱셈 나눗셈이니까 없어져. 곧 0 되는 부분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남는 것만 쓰면 이렇게 되겠네. S 플러스 2분의 2S 플러스 3. 근데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래. 그래서 계산하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럼 B가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야. 주어져 있는 라플라스 변환식에다가 B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 밑에 거를 곱해. S 플러스 2. 그 다음에 S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시면 되냐면 이 곱이 된 게 0 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럼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돼.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S 플러스 2를 곱해버리면요. 곱셈 나눗셈 없어져. 그 0 되는 부분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남는 것만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 S 플러스 1분의 2S 플러스 3이지. S에다 얼마 넣으라고? 마이너스 2. 계산해보면 이것도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AB가 1, 나왔어요. 그럼 IS 이렇게 합으로 바꿔서도 된다는 얘기지. S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1.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조값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IT 찾으시면 되네. 이제 기본 함수잖아요. S 플러스 A분의 1이니까 지수 감세네. 2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S 플러스 A분의 1꼴이니까 2에 마이너스 2t. 1에다가 t 곱하면 그냥 t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체크해 보시면은 답이 3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3번 문제 보시면 됩니다. 세로 단자 AB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VAB를 구하래요. 여기가 A 단자, B 단자. 여기 이제 3옴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6옴. 그 다음 여기가 9V. 밑에가 12V.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A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야. 그럼 이제 보면 여기는 A 단자로 공통 물려 있는 거고요. 여기는 B로 공통 물려 있는 거야. 그럼 요 사이에 걸리는 전의 차나, 요 사이에 걸리는 전이 차나, 요 사이에 걸리는 전이 차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전압원이 여러 개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을 때 공통 전압 구하는 거는 밀만의 정리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럼 공통 전압 VAB를 구해라. 그럼 전압은 전류에다가 임피던스를 곱하면 되는데 병렬로 될 때는 어디미터수 가는 게 편해요. 그래서 임피던스와 어디미 역수 관계니까 Y분의 R입니다. 근데 전압원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전류도 여러 개네. 죠 합성 전류 놓으시는 거야. 그럼 저항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임피던스가 여러 개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로 만드는 거야. 어디미터수도 여러 개가 있겠지. 그래서 합성 어디미터수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장에서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로 전압원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합성 어디미터 수하고 합성 전류에서 나눗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B줄. 여기 3옴이잖아요. 옴. 옴은 임피던스입니다. 어디미터 수 뒤집어야 어디미터 수지. 여기 6옴이에요. 임피던스죠. 뒤집어야 어디미터 수지. 병렬이니까 더해주면 합성 어디미터 수 끝났고요. 전류 찾아보는 거지. 그럼 긴 게 플러스 단자 여기서 I1 흘러나오겠네. 긴 게 플러스니까 여기서 I2라는 게 흘러나오겠네. 그럼 3옴에 9V 걸려 있으니까 나눠주면 전류잖아요. 전압 9를 저항 3으로 나누면 I1이고 6옴에 12V 걸려 있는 거잖아요. 12를 저항 6으로 나누면 I2네. 근데 화살표가 같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플러스 하시면 돼.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하시면 되겠지만 이거 계산기 눌러주시면 10V가 나온다. 만약에 이게 3개짜리다. 그럼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 시키시면 된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전압원이 여러 개가 병렬로 들어갈 때 공통전압은 합성 어디미턴 수하고 합성 전류구에서 나눗셈만 하시면 된다. 그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0V로 되어 있는 거 3번에 가 있어. 되셨고
그 다음 이제 74번. 일단 이제 회로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림을. 여기 이제 N이라는 회로망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단자가 A, B가 있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이 100V예요. 개방단에 걸려있는 거. 그 다음에 개방단에서 왼쪽을 쳐다봤을 때 그때 임피던스가 15ohm이라. 그 다음 여기에다가 AB에다 15ohm의 저항을 연결했대요.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숫자를 줬는지를 보셔야 돼요. AB 단자에 나타나는 전압, AB 개방단에 걸려있는 전압, 이게 뭐냐면 태분안의 등가전압 VT 준 겁니다. 또 AB에서 본 능동 회로망 N에 대한 임피던스, 개방단에서 회로망을 봤을 때 임피던스, 이게 태분안의 등가 임피던스 ZT 준 겁니다. 15ohm일 때 단자 AB에 15ohm을 연결했다. 여기다 15ohm을 연결했대요. 그때 AB 사이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구하래요. 그럼 이제 등가 전압, 등가 임피던스 줬으니까 등가 회로로 이걸 그릴 수가 있어요. 태분안의 등가 전압 줬으니까 하나 그려. 등가 임피던스 줬으니까 하나 그려. 그럼 VT가 100V입니다. 등가 저항이 15ohm이야. 요 AB에다가 부하저항 하나 연결했대, 15. 연결해 주시면 된다. 그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 흘러가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개가 무슨 연결이야? 직렬 연결. 그럼 직렬에 대한 전류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전류 I는 I분의 V인데 전압이 100이네. 저항은 두 개가 직렬 연결이니까 더해 주시면 되지. 합성저항. 그럼 25분의 100이니까 4A 흐르겠네. 그래서 4A로 되어 있는 거 2번 찍으시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 그림을 보고 주어진 숫자가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서 개방단에 걸리는 전압은 태분안의 등가 전압을 준 거고요. 개방단자에서 회로망을 봤을 때 임피던스는 태분안의 등가 임피던스를 준 거니까 등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연결만 시켜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되셨고, 이제 75번 문제 보시면 돼요. 전달함수 그랬어요. 그럼 전달함수 ds를 뭐라고 줬냐면 이렇게 줬대요. 밑줄. s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25분의 25랍니다. 인 2차 제어 시스템의 감쇄 진동 주파수가 어떻게 되냐? 감쇄 진동 각 주파수입니다. 원래는. 그래도 오메가 D랍니다. 그럼 일단은 이 주어진 게 2차 방정식을 줬으니까 2차에 대한 전달함수 줬는데 이 1차 앞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2 데이터의 오메가 n인 겁니다. 요 오메가 맨 끝에 상수는 오메가 n의 제곱이 있어야 돼. 그럼 요거를 각각 이제 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오메가 n의 제곱은 25래요. 그럼 제곱에서 25 나오는 거니까 오메가 n이 50.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 요 값을 뭐라고 하냐면 고유진동 각주파수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유진동 각주파수 그러면 5가 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1차 앞에는 이 데이터에 오메가 n이 있어야 돼. 얼마로 줬냐면 6 줬네. 그래서 데이터 값은 2에다 5 곱하면 10이죠. 건너 나누면 0.6이네.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제동. 다른 말로는 감쇄비. 같은 겁니다. 제동비와 감쇄비를 제동비를 구하세요. 그럼 0.6이 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다? 감쇄 진동 각주파수 찾는 거잖아요. 오메가 D. 이거는 공식이 고유 진동 각주파수에다 루트 1 마이너스 데이터 제곱입니다. 그럼 오메가 n이 5야. 루트 1 마이너스 0.6의 제곱이지. 그러면 4 나옵니다. 그래서 4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된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되셨고 그 다음 이제 76번.
분포정수 선로에서 위상정수 베타라고 했을 때 파장은 얼마냐? 위상정수 베타를 주고 파장 람다 구하랍니다. 파장 들어가 있는 거는 전파 속도 공식밖에 없어요. 그럼 전파 속도 V는 베타분의 오메가. 소자로 표현하면 루트 AC분의 1입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 공식이 람다 F야. 단위는 메타 퍼 세컨드입니다. 그때 요 오메가라는 거는 각 주파수니까 2파이 F입니다. 그럼 요 F하고 요 F는 같은 거니까 약분하면 람다는 베타분의 2파이만 남겠네. 단위는 메타. 그래서 파장 구해라 그러면 베타분의 2파이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서 답이 2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번은 꽤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일단은 보면 회로에서 10mH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는 일반적으로 IT로 표시한다. 그때 A 값이 얼마냐 그랬는데요. 회로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저항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또 저항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로축으로 또 하나 또 저항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전화번호를 보니까 UT래요. UT라는 얘기는 단위 계단 함수니까 1V라는 뜻입니다. 1V. 그 다음에 여기가 4옴. 여기가 4옴. 그 다음에 여기가 2옴. 그 다음에 코일이 10mH. 그럼 일단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구하려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여기를 자른다. AB로 개방을 시켜. 그래서 AB 개방 단지에다 L을 연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전압원 하나와 저항이 3개로 들어가 있는 거를 해분안의 등가로 바꾼다.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해분안의 등가저항 IT를 구합니다. 해분안의 등가저항을 구할 때는 조건이 붙어요. 전압원이 있으면 단락입니다. 전류원이 있으면 개방이야. 그럼 여기는 이제 전압원밖에 없잖아요. 거기가 단락을 시켜놓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가 4옴, 여기가 4옴, 여기가 2옴, AB. 그럼 전압원 단락 전류원을 개방을 시키게 되면요. 회로도의 저항 성분밖에 안 남아. 이 상태에서 개방 단자 오른쪽에서 쳐다봤을 때 등가 저항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바라보는 쪽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거야. 쭉 타고 간다. 그럼 4옴 쪽으로 가는 전류와 4옴 쪽으로 가는 전류 논하죠. 그럼 전류가 논하졌으니까 병렬이야.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고 나면 요와 직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났네. 그럼 이 두 개가 병렬이니까 같은 거였을 때는 개수로 나누시면 돼요. 4옴짜리가 몇 개? 두 개가 병렬이니까 나누시면 하나의 값이 됩니다.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하셔도 상관없고 요 2옴하고는 직렬이니까 더해 주시면 되지. 그러면 4옴이네. 그래서 등가 저항은 이제 4옴이라고 찾으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등가 변압을 구합니다. 등가 전압은 개방단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원래 상태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V가 걸려 있었던 거고요. 4옴, 4옴, 2옴. 그럼 태분안의 등가 전압은 원래 상태에서 이 개방단에 걸리는 자 VT 찾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 개방이 됐으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A단자 쭉 물가면 여기 물려요. 전류가 이쪽 못 흐르니까 B단자 쭉 가면 여기 물려.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 찾아라는 거야. 그래서 개방단에 걸리는 전압, 그럼 맞은편에 있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 찾으시면 돼.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는데 이렇게 돌겠네. 이렇게.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둘이 무슨 연결이냐면 직렬. 그럼 직렬일 때는 전압이 분배되는 거야. 분배된 전압 VT 구합니다.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자기 거. 전체적 1V 곱하시면 되지. 0.5V. 그래서 이제 4옴, 4옴 똑같으니까 반반 논아집니다. 그래서 1V의 절반이니까 0.5V 걸려요. 그럼 이제 각각 구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 등가 회로를 이제 그린다. 연결하는 거죠. 등가 전압이 0.5V래요. 등가 저항이 4옴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10mL가 흐른 거야. 걸려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전류 흘러갈 수 있는 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R의 직렬에 흐르는 전류 찾아보면 이렇게 되네. 과도 현상에서 배웠던 거, IT는 I분의 2에 바로 이거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분의 IT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요. 이 지수함수 T 앞에 붙어 있는 거, 이 숫자 물어본 거 요거. 그럼 이제 A는 A분의 R입니다. 그럼 R이 얼마로 줬냐면 4. L이라는 것이 10.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수.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보시면은 400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400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 답 찍어보시면은 답이 3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회로도를 변경해서 이렇게 풀기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일단 눈에 좀 익히셨다가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는.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8번 문제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뭐 기본 공식에다 넣는 문제죠. 이 전력계법을 이용한 이 전력계법이래요. 이용한 평형 삼상회로의 전력이 각각 500과 300이었대요. 첫 번째 거를 P1이라고 했을 때 500W. 두 번째 거를 P2라고 했을 때 300W. 로 측정되었다. 부하의 역류는 만약 역류 코사인 세타 물어봤는데. 그럼 이 전력계에 대한 역류 코사인 세타는요. P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과의 빈대 역류는 이 전력계에 대한 P상 전력은 2의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빼기 P1, P2입니다. 유효 전력 P를 구하라면 둘이 더 셉니다. 그래서 유효 전력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P상 전력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역류니까 둘이 나누셈 하시면 돼. 미줄 2 루트 P1이 500이네요. 제곱 P2가 300 제곱 마이너스 P1이 500 P2가 300 P1이 500 플러스 P2가 300 여기까지 하면 이제 1이 기준이고요. 문제에서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그래서 띵가띵가 이거 계산기 다 두들겨 보시면은 92.8%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력계에 대한 역류 공식에다 넣어주시면 된다. 그리고 P상 전력만 따로 물어볼 수도 있고 유효 전력만 따로 물어볼 수도 있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 4번에 가 있네요. 됐고요. 그 다음 이제 80번. 대칭 좌표법에서 불평형률을 나타낸 거. 공식 문제 물어봤네요. 불평이 생겼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정상분에 대한 역상분과의 비입니다. B잖아요. 곱하기 100%지. 그래서 정상분에 대해서 역상분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그 비율로서 나타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에 가 있냐면 4번에 가 있네요. 그래서 3회 때 시험 문제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